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산중공업을 준비를 했어요. 과연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어디에서 매수를 해보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천주에 대한 리뷰랑 추가적인 추천주 안내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중공업이고요. 두산중공업 최근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그룹에서 두산중공업 살리기에 나섰죠. 두산중공업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 막바지에 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1조 2천억 가량의 유상증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제까지가 청약이었고 납일기일은 11일 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모집가액 자체가 원래 예상했던 모집가액은 9,64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9,980원으로 오르면서 유상증자 금액도 1조 1,712억 원에서 1조 2,125억 원으로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어쨌든 확보를 하면서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걸로 사업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라고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2분기 말 두산중공의 순차입금은 8조 7천억이었 8조 요거는 아니네요. 요거를 봐야 되겠네. 자, 8조 7천억 원 가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상증자로 차입금을 상환을 하면은 순차입금은 15% 가량 줄어든다고 하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339%에서 240% 가량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제 핵심 계열사 지위도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두산 퓨얼셀로 교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쨌든 두산중공업은 예상했던 3종 같은 경우는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마지막 유상증자랑 어떤 이제 두산 인프라코 매각의 부분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겠죠. 두산 인프라코가 과연 얼마의 매각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친환경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를 완성을 한 상태고요. 이제 두산중공업이 두산퓨얼셀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두산그룹은 이제 자 이렇게 두산 그리고 두산에서 두산중공업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산퓨얼셀 이렇게 지배구조를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두산중공업은 연료전지 발전 기술을 확보를 해서 연료전지 그리고 준소형 원자료 그리고 뭐 가스터빈 이런 것들 친환경 발전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이제 사실 두산퓨얼셀이 두산중공업의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되면 두산중공업의 사업 전환기의 실적 공백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체질 개선 중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뼈를 깎는 자세로 임했다라는 부분 결국 어쨌든 목표가를 완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그런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쨌든 단기적인 일정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인 거고,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내년이면은 바이든 당선자가 집권을 하게 될 텐데, 바이든 당선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두산중공업이 대장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뭐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퓨얼셀 어떤 전망에 대해서 리포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조금 키워볼게요. 가장 앞서가는 가장 앞서가는 수소산업의 천병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그래서 목표 주가는 2022년 매출액 1조 원 PSR 레벨을 적용해서 유상증자 우선주 포함이라고 하고요. PSR은 글로벌 비교 업체인 블룸에너지와 린데이 2022년 컨센서스 평균치를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글로벌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블룸에너지와 함께 양대추 실적은 이미 흑자 기조를 전환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서 제가 좀 눈이 좀 아파서 글자를 좀 잘 못 읽는 느낌이네요. 네, 어쨌든 뭐 다양한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발전용 연료전지, 이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LNG나 수소로 발전하는 연료전지 모델을 440kW로 표준화, 병렬식 연결로 원전이나 석탄 발전 대비 확장이 용이하다. 현재 부생수소를 이용한 50MW급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최대 레퍼런스. 어쨌든 연간 국내 공장은 63MW, 이제 최대 90MW라고 하고요. 미국 공장은 63MW, 연말 3,360억 원의 증자 대금으로 2021년 말까지 국내 캐파를 260MW로 확장. 그랬을 때 22년부터는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걸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마진이 좋은 유지보수 매출액이 계속 쌓여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 공장 부품 국산화율은 98% 내외, 높은 진입장벽. 어쨌든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는 사업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생산량 증가로 고정비 부담은 감소되고, 신모델 출시로 어떤 이제 단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 선주사와 선박용 연료정지 MOU, 다양한 매출처 어떤 이제 지역 다변화의 시작점. 그러니까 수소 산업은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의 과도기에 있으나 동사는 이미 모든 모델의 발전용 연료전지를 사업화했다라는 거고, 가장 앞서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산 퓨얼셀을 수소 관련해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두산 퓨얼셀의 매출이 두산중공업의 매출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볼게요. 두산중공업도 한번 보면은, 네, 전에도 한번 이제 이 레포트 내용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돌고 돌아서 결국은 신재생 대장주라는 거예요. 진짜 두산중공업은 그쵸. 결국은 신재생 대장주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 자구한 순항으로 드라마틱한 2020년, 국내외 에너지원 전환 기조로 원전 및 석탄 화력 발전소 수주와 매출이 줄어들어 타격을 입음. 별도 기준 차입금 5조 원 내로 2018년과 2019년 각각 마이너스 7천억 원, 마이너스 5천억 원의 지배순손실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3조 원의 자구안을 수립을 했고, 유상증자
그리고 오너들이 보유한 두산 피어스의 지분을 23%를 동사에 수증해서 6천억 원 내외를 만들었고 그 두산 인프로코를 매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애초에 만들어 놓은 목표가액을 달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엔 두산 인프로코 매각만 조금 남겨두고 있죠.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의 매각 성사 여부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국법인 DICC 소송 결과와 우발 채무 부담 여부도 중요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해외 수주 잔고들의 진행 상황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겠죠. 구사업에서 신사업으로 사업 전환기 충격을 최소화. 어쨌든 구사업에서 신사업으로 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 그런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가속도 얼마만큼 빨리 자리를 잡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다. 어쨌든 신재생 대장주로 가스터빈, 풍력, 수소는 두산 퓨얼셀 있고요. 그리고 소형 원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 에너지 산업의 안보 정책과 파급력 그리고 기술력 등을 감안시 우여곡절은 있지만 결국은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대장주 역할이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문 대통령님도 계속해서 두산 중공업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죠. 뭐 정부에서도 계속 밀어주고 있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어떤 이전에 요런 이제 호황기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어, 단기적인 흐름들, 추가적인 이슈들 이런 것도 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비중 크시고 평단 높으신 분들만 일단 이제 평단 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61선 지지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1선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지지를 못해서 좀 깼을 때 그 밑에서 지지하는 자리가 보여진다면 그때는 조금 매수 포인트로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주가 팔로우 하면서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보고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잠깐 살펴보면은 YN텍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13,0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분할 매수하는 날이었다라고 보시고 다음 주의 흐름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 TBC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해 드렸고 여러분들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 대응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드렸던 대웅제야 제가 요날 추천을 드려서 여러분들 수요일날 매수 가능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매수했는데 바로 시세는 안 나왔겠죠. 여러분들한테 다음날까지 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음날 수익이 나고 또 오늘 이렇게 갭으로 띄우면서 추가 상승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들 마감할 수 있으셨겠죠.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나는 영상 봤는데 수익 안 났는데요.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죠. 혼자서 영상 보고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못하는 거면 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달에 33만원 그리고 두 달에 44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봤을 때는 두 달에 44만원 그래서 하루 7,300원 제가 하루 단가가 조금 더 효율적인 44만원에 진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종목들로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인증샷을 모아 봤어요. 자, 월요일날 요렇게 종근당홀딩스, CU 메디칼 요런 것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증샷이 나오고 있다. 뭐 BC월드 제가 CU 메디칼
뭐 SK바이오팜, 뭐 이렇게 금호산업, 오송첨단 소재, 그래서 대웅, 경동제약, 일동제약, 대한항공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 대웅, 뭐 우리기술 투자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반등 나오는 부분들, 종근당바이오, 뭐 제넥신 요런 것들 인증 계속 나오고 있죠. 앱코는 신규 상장주였어요. 신규 상장주 저 대응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도 되게 핫한 종목이 상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잘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현대차가 팍팍 밀어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수요일도 이렇게 인증샷 나오고 있죠. 그래서 쭉쭉 전파기지국은 수익이 났는데 이제 회원님이 조금 욕심내다가 무리하게 대응을 하시다가 이렇게 조금 손실이 났대요.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이제 카톡방에 남겨주셨고요. 어쨌든 뭐 이거는 뭐 회원님이 손실 내긴 했지만 제가 손실이 완전히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손실이 납니다. 100% 수익을 어떻게 낼 수가 있겠어요? 100% 수익 내면 저는 사람이 아니겠죠? 하지만 최대한 확률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금요일까지 마무리 확실하게 했죠. 여러분들 만약에 저랑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번호로 여러분들 성함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2개월 하셨으면 좋겠네요. 2개월에 하루 단가 조금 더 싸니까요. 자, 이렇게 가입 의사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주말까지도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9시면 다 문 닫아요. 식당 문 닫고 그렇게 조금 이제 거리가 좀 한산해지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거리로 나서지 않을까. 물론 이제 9시 이후로는 못 나가기, 그러니까 뭐 갈 데가 없기는 하지만 낮에라도 거리에 나서서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 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 그런 이제 확진 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이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600명대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어, 어쨌든 그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코로나 관련주겠죠. 그래서 이제 추천주도 제가 ECS를 한번 드려봤는데 원격 근무 관련주고요. 이렇게 조금 힘이 생겼기 때문에 힘이 센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6,200원 전후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CS 외에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도 많죠. 뭐 원격 진료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원격 교육 이제 학교 못 나갈 테니까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요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